하워드 막스의 최근 메모, 랠리의 구조, 주식 자산 가치가 비싸다. 투자자들에게 유리하지 않다. 그 배경은 모두에게 잘 알려져 있다. 2월 19일 미국 증시는 S&P 500 지수가 3,386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 후 투자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가격을 책정하기 시작해 S&P 500 지수가 5주 만에 34% 하락하며 2237포인트로 떨어졌다. 이 같은 최저치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지난 19년에 시작된 미국 경제의 긴축을 발표한 3월 23일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신용시장과 함께 주식시장은 대규모 회복을 시작했다. S&P 500 지수는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17.6% 상승하며 8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6월 8일에는 주가를 사상 최저치에서 거의 45%까지 끌어올렸다. 3월 24일부터 6월 8일까지의 53거래일 중 33거래일 동안 주가가 상승했고 그 33거래일 중 24거래일 처음 9일 연속 포함에는 1% 이상 올랐다. 6월 8일까지 S&P 500 지수는 2월 최고점에서 4.5% 하락하는 데 그쳤으며 심지어 올해 들어 지금까지 하락세를 보였다. 저는 시장의 상승과 그것이 우리를 어디로 떠나는지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목표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랠리를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내가 받는 질문들은 항상 그 당시 투자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7월 초부터 그 이후로 가장 빈번하게 심각한 유행병과 불황 속에서 주식이 어떻게 그렇게 잘 돌아가고 있는가? 였다. 증권시장이 현실과 괴리된 것일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는 과정은 제게 숨막히는 시장 상승을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세계는 한 세기 동안 가장 큰 전염병과 지난 80년 이상 동안의 최악의 경제적 수축과 싸우고 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측정하는 척도이자 미래에 대한 바로미터인 주식시장은 기록적인 상승을 기록할 수 있었고 경제가 회복되고 있고 전망은 장미빛이었고 대유행의 위험성은 아직 기록되지 않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시장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많고 제가 이 메모를 쓰면서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들이 더 많아짐에 따라 목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처럼 시장이 높아질수록 투자자들이 추가적인 상승을 위한 합리화를 찾기가 더 쉬워집니다. 아래의 명확한 이유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투자자들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와 재무부가 경제 회복을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을 크게 신뢰했다. 투자자들은 경기가 하락하는 동안 경제를 지원하고 다시 열고 사람들을 일터로 복귀시키고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들에 고무되었다. 모든 사람들은 회복이 점진적이고 아마도 심지어는 울퉁불퉁 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강력한 V자 형태의 회복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회복이 확실한 것이라는 광범위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시장이 회복됨에 따라 총 19건의 소송 사건과 사망자 수, 그리고 가장 초기와 최악의 발병을 경험한 뉴욕과 같은 주들의 통계 수치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매일 발생하는 새로운 사례는 여러 곳에서 매우 낮은 수준으로 감소했고 2차 발병의 징후는 제한적이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곡선은 분명히 평평해져 있었다. 간단히 말해 병원 침대와 PPE의 엄청난 부족과 재개봉이 시작되자마자 즉각적인 2차 물결과 같은 최악의 우려는 현실화되지 않았다. 이것은 안도감을 주는 원인이었다. 백신, 실험, 치료에 관한 낙관론이 높아짐에 따라 투자자들은 기꺼이 현재의 상황을 기록할 것이다. 사람들은 이 유행병이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유행병을 지나서 보는 것에 편안해졌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사람들은 쉽게 그 일이 끝나서 기쁘다 혹은 곧 끝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였다. 긍정적인 경제 발표가 이러한 결론을 강화시켰다.
그리고 이번 분기에 전례 없는 규모의 경제 대학살로 인해 향후 3분기에는 분기 대비 상당한 이득을 보게 될 것이며 2020년 중반에는 매년 극적인 비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전반적으로 더 나은 시기에 골짜기 건너편을 보는 것을 좋아했다. 올해 국내 총생산과 기업 수익이 크게 감소하겠지만 투자자들은 S&P 500의 연간 수익이 2019년과 2020년에 예상했던 것을 초과하는 시기를 2022년에 예상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전망이 긍정적인 가운데 투자자들은 더 이상 낮은 진입 가격에 의해 제공되는 관대한 프리미엄을 주장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 같은데 이는 구매 가격이 상승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경제와 기업의 발전과 관련하여 투자자들은 그것이 모두 좋은 것이거나 최소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통화 및 재정 정책은 시장 반등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 구호는 3월 23일에 올라갔다. 연방정부와 싸울 수 없다. 확실히 그 증거는 투자자들을 확신시켰다. 금리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원하는 것이 될 것이고 시장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원하는 것을 할 것이라는 것이다. 시장이 상승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는 것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목표이며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와 재무부는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기 위해 그들의 헌신을 보여주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과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은 일찍 극적으로 행동했으며 파월 장관이 탐약이 바닥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확신은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필요한 만큼 올해 유가 증권을 계속 살 것이라고 말했고 이 조치는 치솟는 적자와 부채에 대해 개의치 않는다는 것을 시사했기 때문에 계속 매수할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어야 할 명확한 이유는 없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증권을 살 때 그것은 판매자들에게 돈을 주고 그 돈은 재투자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재투자 프로세스를 통해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동시에 이자율과 예상 수익을 낮출 수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매수세가 차별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련된 예상이 있어 왔다. 즉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가능한 채무 불이행이나 적절한 위험, 프리미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좋은 가치, 높은 예상 수익, 강한 신용도를 요구한다고 믿을 이유가 없다. 오히려 그것의 목표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 시장이 유동적이고 자본이 자유롭게 흐르도록 하는 것인 것 같다. 이러한 방향은 재정적 현실을 과대평가하는 가격에 대해 거부감이 없음을 보여준다. 금리 인하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6월 10일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2021년과 2022년까지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밝혔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고안한 낮은 금리는 다양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공급 펀드 이자율이 낮을수록 투자자들이 사용하는 할인율이 낮으며 그 결과 미래의 현금 흐름에 할인된 현재 가치가 높아진다. 이것은 하락하는 금리가 자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방법 중 하나이다. 무위험 이자율은 수익률 곡선과 자본시장 라인의 근원을 나타낸다. 따라서 위험이 없는 비율이 낮으면 계속해서 요구되는 수익률이 낮아집니다. 잠재적 투자에 대한 모든 선험적 이익은 무위험 수익률과 관련하여 보며 낮은 수익률에도 매력적인 것으로 보인다. 모든 자산의 가격 결정은 이러한 상대적 고려 사항을 통해 상호 연결된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자산 B가 아닌 자산 A를 구입한다고 해도 가격 상승과 A에 대한 기대 수익 하락은 B가 예전처럼 많이 반품할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것의 가격도 상승할 수 있다. 따라서 만일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측의 매입이 투자 등급 채무의 가격을 상승시킨다면 비투자 등급 채무의 가격도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그리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BBB에서 BB로 바뀐 추락한 천사들,
을 산다면 B등급 채권의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 채권의 수익률이 낮다는 것은 그들이 주식 등에 대한 경쟁을 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상대적인 고려 사항이 지배한다고 말하는 또 다른 방법이다. 기대 수익이 절대적으로 낮다는 이유만으로 구매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더 적다. 전반적으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자본시장 상황을 조성하여 손쉽게 자금을 조달하고 기록적인 수준으로 채권을 발행하며 과도하게 가입한 거래를 유발하였다. 적자를 내는 기업들이 부채를 상환하고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는 한 그들의 사업 모델이 얼마나 나쁜지에 관계없이 그들은 생존하고 파산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 좀비 회사들과 도덕적 해이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분명한 것은 행동 요인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2월 19일부터 3월 23일까지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희망적인 딥을 사라 는 사고방식과 모멘텀에 대한 믿음은 빠르게 되살아났다. 오늘날의 시장에서 지수 펀드, ETF 및 가치 판단을 하지 않는 다른 기업들에 의해 회계 처리되는 거래의 큰 비율은 아마도 이러한 추세가 일단 시작되면 이와 같은 추세의 영속화에 기여할 것이다. 투자자들은 오늘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2000년대 후반 그린스펀 의장의 후임자이자 세계 금융위기에 의해 촉발된 버냉키 의장의 파월의 투입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에 고무되어 있다. 파월 장관에 대한 믿음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금융시장 참여자들을 안심시키고 신용시장을 대출자들에게 개방하기 위해 시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FOMO는 돈을 잃을 것이라는 이전의 두려움으로부터 시장의 분위기를 결정하는데 항상 중요한 변화를 대신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소매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고 확실히 가장 비합리적인 측면에 기여했다고 한다. 예를 들어 몇몇 파산한 회사들의 주가가 크게 오른 것 같다. 헤르츠의 예외적인 경우로는 상승 주가가 많은 양의 새로운 주식을 팔게 할 것처럼 보였다. 비록 그 자본은 아마 가치가 없게 될 것이다. 파산한 회사에 의해 조성된 지분 자본은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채권자들에게 곧바로 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돈을 받고 파산 신청을 하게 되었다. 최근 며칠 동안 수많은 콜 옵션이 매수되었으며 소액 투자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와 같은 발전은 투기 열기의 영향과 신중한 분석의 부재를 시사한다. 정부 보조금 수표가 일부 소매 투자자들의 구매 배후에 있다는 널리 알려진 이론이 있다. 그건 일리가 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스포츠 스타들을 위한 게임이 없었고 주식시장이 개장한 유일한 카지노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본 원칙과 평가는 관련성이 제한적인 것으로 보였다는 것이다.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와 온라인 판매 업체와 같은 바이러스의 수혜자들의 주가는 높은 가격대에 근접했다. 그리고 여행, 식당, 시간 공유, 카지노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산업의 회사 주식은 그들의 사업이 문을 닫거나 거의 기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회복을 보였다. 투자자들은 그들의 긍정적인 이야기에 의해 전자에게 끌리고 후자는 그들의 엄청난 퍼센트 하락과 그에 따른 낮은 절대 달러 가격에 의해 끌렸을 것이다. 이러한 모든 면에서 낙관적인 가능성들은 의심의 이익을 얻어 멜트업과 마운틴 라는 용어가 적용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우리는 3월 23일의 주가 하락에서 11주간의 회복으로 수많은 기록들이 깨지는 것을 보았다. 요약하자면 제 파트너 브루스 카시가 악마의 옹호자로서의 역할에서 묻는 것처럼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계속해서 빚을 살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산 가격이 영원히 오를 수 있을까요? 간단히 말해서 많은 투자자들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다른 방향에서 저는 오늘날 존재하는 부정적인 요소들의 목록을 작성하는데 같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그들이 나의 신중한 편견에 호소하는 것을 고려해 볼 때 나는 최근에 메모에서 많은 것을 했다. 하지만 그들은 분명히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 미국이 COVID-19를 가장 성공적으로 진압한 나라들보다 자발적이고 덜 포괄적인 폐쇄에 참여했기 때문에 경제의 재개는 질병의 두 번째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필요와 많은 사람들이 치료법이 질병보다 더 나쁘다 고 생각하기 때문에 새로운 휴업에 대한 열의가 갖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의료 체계에 상당한 스트레스가 있거나 많은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희망하는 대로 빨리 백신을 보유하지 못할 가능성, 혹은 백신의 지속 기간이나 다양한 종류의 질병으로 인한 효과가 제한될 가능성. 실제 GDP에 대한 보고는 2, 4분기에 20에서 30%, 1년 내내 5에서 10%의 순으로 감소하며 2020년 말과 2021년의 실업률은 10% 안팎으로 감소한다. 업무 복귀가 느리고 많은 수의 중소기업들이 다시 문을 열지 못하며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영원히 없어질 경우 경제 회복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 회복에 미치게 된다. 특히 고객의 느린 수익률과 운영 규모를 제한하는 규제는 새로 문을 연 공기업이 문을 닫았을 때보다 훨씬 더 수익성이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정치적 또는 재정적 고려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와 재무부로 하여금 경기 침체와 싸우기 위한 재정적 도구를 갱신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우려한다. 연방준비제도와 재무부의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채무 불이행과 부도가 광범위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소매 및 여행과 같은 산업과 사무실 건물 및 고밀도 도심센터에서 잠재적으로 영구적인 비즈니스 모델 변경이 미치는 영향, 인플레이션 증가, 달러화의 장기적인 손실, 미국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우리의 엄청나게 확장된 적자를 감당하기 위한 비용의 증가의 가능성. 항상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고 우리는 그것들을 나열하고 그것들의 타당성을 고려하고 그것들이 무엇으로 요약되는지 평가하려고 노력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 행동을 결정할 때 주어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투자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느냐 하는 것이다. 3월 23일 이후로 확실히 강조된 것은 긍정적인 것이었다. 말이 되나요? 네, S&P 500 지수가 붕괴되고 불과 4주 반 만에 높은 수익률의 채권이 3배가 되면서 세계적인 전염병 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2월 중순과 3월 말 사이에 매각 공포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와 재무부는 불황을 피하고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이끌어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이 낮은 수익률과 높은 수익률에서 45% 상승한 것에 대한 정당성이 있을까? 그리고 그 결과로 나온 보안 가격은 적절한 것인가? 다시 말해 일부 회복은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발생한 회복의 규모가 정당한 것인가? 물론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보는 사람의 눈에 달려 있다. 만약 직접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적절한 보안 가격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유가는 그러한 가격이나 그 근처에 팔릴 것이고 과도하게 낙관적인 최고치와 지나치게 비관적인 최저치는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가장 긍정적인 심리학은 항상 긍정적인 심리학을 포함하고 과장하는 것으로 생각될 때 적용되고 가장 우울한 심리학은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적용되어 부정적인 심리학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는 최고의 최고점과 최저점이 항상 예외가 아닌 주기로 비결된다는 것을 보장한다. 이 주제에 대해 몇백 페이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나의 2018년 저서 시장 주기의 마스터 당신 편의 승산 얻기를 참조하라. 아마도 그것은 정보와 의견의 가용성의 증가 때문일 것입니다. 투자의 대중화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은 단기 성과에 대한 크게 강조된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요즘 시장에서 일이 더 빨리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지난 4개월 동안 사실이었다. 이번 회는 사상 최고치에서 최저치로 34% 감소한 데
5주도 채 걸리지 않았고 6월 8일 최고치로 45% 회복하는 데는 11주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러한 변동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강력했다. 소파 2016년 1월에 대해 메모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것은 이상한 것들 중 하나이다. 현실 세계에서 상황들은 일반적으로 꽤 좋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에서 변동한다. 하지만 투자의 세계에서 인식은 종종 흠없는 에서 희망 없는 로 바뀐다. 지금까지 2020년 완벽한 것에서 희망 없는 것으로 바뀌었다. 문제는 무엇이 정당하고 무엇이 일탈 행동이었는지 알아내는 것이다. 맨 아래 선. 저는 제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 선택된 몇 가지 투자 조언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전통적인 기준들에 많은 지혜가 담겨 있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입니다. 저는 1970년대 중반의 경험이 풍부한 투자자가 저와 공유한 첫 번째 것에 대해 자주 써왔습니다. 바로 황소시장의 3단계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움에 따라 시장이 발전하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제가 생각하는 한 이것은 절대적으로 정확하며 현실을 충분히 포착한 것입니다. 매우 통찰력 있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개선이 가능하다고 믿는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실제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되는 단계이다. 세 번째 단계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이 영원히 좋아질 것이라고 결론 짓는 단계이다. 돌이켜보면 첫 단계는 3월 중순에 시작되어 3월 23일에 막을 내렸다. 확실히 그 당시에는 경제적인 향상이나 주식시장의 이득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2단계를 잠깐 지나쳐 곧바로 3단계로 갔다. 확실히 6월 8일에 중간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그것은 시장이 긍정적인 것에 초점을 두고 그것들을 통째로 삼키고 부정적인 것들을 간과하는 방식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 그것은 나의 가치 판단일 뿐이다. 제 생각에는 긍정적인 것에 대한 관심의 불균형과 전반적인 수용이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나는 5월 7일에 이득에 대해 회의적인 좋은 친구가 있었다. 지난달 12일 S&P500 지수가 3월 23일에 비해 28%나 놀라운 상승률을 보인 가운데 사상 최고의 투자자 중 한 명인 스탠드루 멀글러는 자본에 대한 위험 회복은 내 경력에서 보았던 것만큼 나쁜 것일 수도 있다. 고 말했다. 다음날 또 다른 투자자인 데이비드 테퍼는 아마도 내가 본 주식시장 중 두 번째로 과대평가된 것일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 두 사람이 말한 날에는 현재의 불확실성과 GDP와 소득 앞에 놓여있는 큰 하락을 무시하고 단순한 바닐라 미래 전망 PEB와 슈어가 주기적으로 조정된 주가 수익률은 정상 수준을 훨씬 상회했다. 그러나 6월 8일까지 이어진 4주 동안 S&P500 지수는 13% 상승했다. 이것이 증명하는 것은 가격이 너무 비싼 것이 곧 하락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와 동의어가 아니거나 드라켄밀러와 테플가 틀렸다는 것이다. 6월 8일 드라켄밀러는 자신을 겸손하다고 묘사했다. 내가 아는 것은 많은 똑똑하고 경험 많은 투자자들이 자산 가격이 기초 체력에 비해 너무 높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때가 지나면 알게 될 것이다. 시장의 상승이 적절한 것인지 아니면 비이성적인 것인지 그리고 시장이 너무 높은 것인지 아니면 너무 낮은 것인지 확실하게 판단할 방법은 없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야 한다. 투자자들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모두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있는가? 시장을 움직이는 긍정적인 요인들이 유효한 것으로 판명될 확률은 얼마인가? 긍정적인 가치 기반 유동성 유입 즉 현금 주도과 관련된 것인가 아니면 대체로 기술적인가? 후자의 경우 그들의 유익한 영향이 일시적인 것으로 입증될 가능성이 있는가? 아니면 영구적인가? 시장은 만연한 낙관론으로 인해 상승하고 있는가? 그러한 낙관론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타당한 반론을 무시하게 하고 있는가?
수익, 매출, 자산 가치와 같은 것들의 근거한 가치 평가가 어떻게 역사적 규범에 부합하는가? 이와 같은 질문들은 우리에게 사전 계약이 합리적이었는지, 그리고 현재의 자산 가격이 정당한지 여부를 말해줄 수 없다. 하지만 그들은 그 평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들은 우리가 본 강력한 반등이 낙관론에 기반을 두고 있고,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잠재적 부정적인 요소들을 간과해 왔으며, 주로 투자자들이 근본적인 회복으로 연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유동성과 재무부의 경기 부양책에 의해 추진되어 왔다고 결론을 내리게 한다. 3월 말에 침체된 수준으로부터의 반등이 어느 시점에서는 정당화되었지만 그것은 놀라울 정도로 이르게 되었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멀리 갔다. S&P 500 지수는 지난밤 3113으로 마감했는데 이는 아무 문제 없는 시간대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데 비해 불과 8% 하락한 것이다. 따라서 예상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거나 계속 확장되는 가치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이득에 대한 가능성이 실망스럽거나 복수가 계약되는 이벤트의 감소 위험을 완전히 보상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기본 전망은 균형에 대해 긍정적일 수 있지만 상장된 유가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유리하지 않다. 2020년 6월 18일